직접 생활을 영위하시는 여러분께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잠깐 시간을 조금 할애를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제목 그대로 삼천활성화지원센터가 진흥원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먼저 한 4가지의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립에 왜 이런 걸 했는지 아시지만 그 다음부터 저희 방향성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집어보고요. 그다음에 저희 센터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역할관계를 말씀드리고, 네 번째 산청활력 특화 사업은 저희 사회자님께서 다시 마이크를 이어받아서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1년 동안 열심히 고생하셨던 성과에 대한 공유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아십니다. 저희가 그 뉴스에서도 연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매우 큰 문제죠. 지금 뉴스에서 보시는 그림이랑 약간 다른 그림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방 소멸이 되게 빨랐습니다. 부산에도 저희가 아주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손가락에 들어간 대도시인데도 지방 소멸로 대표적인 기장군이나 이런 것들이 지방 소멸 지역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산촌만 좀 발전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나 많이 지방이 소멸된 위험 지역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40% 이상이 저희 산촌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악순환이 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지방은 그리고 거기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뭔가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소멸이라는 것에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병원이 한 3,000명, 3,200명 정도 이상이 있어야 일반적으로 개원을 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저희는 11년 기준이긴 하지만 평균이 3천 평균 인구가 3,100명 수준밖에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40%에 포함되는 그런 산촌 지역들은 한 2,800명 수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산촌 지역에 국가 차원에서 인프라를 조성한다고 하여도 궁극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기 위한 주체들이 구성해야 되는 인프라들은 들어오지가 않는 현실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 국가에서도 인구에 관한 관련 중심 정책을 많이 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구를 이동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인구가 도시에서 산촌으로 가서 살게 할 수 있을까? 로 많이 고민을 하고 투자를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크게 성공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좀 마인드에 대한 변화도 좀 가져야 되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잘 아실 겁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국가에서 10년간 연간 1조 원씩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산촌이 들어간 것은 2 지역밖에 없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실질적으로는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주거 및 생활 인프라 개선하고 생활 인프라 개선과 구축이 공통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 생산 과정이라든지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차이는 있지만, 무언가 지방 소멸을 위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산촌 지역은 그동안 오랫동안 배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렇게 유입을 시키는 방법을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자는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어 왔었고요. 그런 것들을 실체화시키고 구현시키기 위해서 산촌활성화지원센터라는 것을 저희가 운영하고 그와 관계되어 있는 사업들을 도출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산촌활성화지원센터가 한국임업진흥원이 그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요. 저희가 법률상에 보시면은 산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민의 산촌 정착을 위한 목적으로 산촌활성화지원센터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임업진흥원이기 때문에 하나만 보여드렸지만 사실 저희 진흥원 외에도 산림처법에 따른 조합이나 중앙회 그리고 이런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법률에 따라서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 지정을 받아서 산촌활성화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면은 법상에 그럼 센터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법에는 세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촌 이주를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 전달이라든지 상담,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산림 자원을 활용을 한 창업 지원, 그리고 산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들을 산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수행을 해주세요라고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떤 거냐 들여다보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1년 동안 계속 해오셨던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촌 주민과 도시민과의 교류 지원 사업, 그리고 임업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중개, 그리고 산촌 주민 공동체에 대한 지원 사업, 그리고 다른 지원센터와 산촌 주민 공동체 간의 협력 사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시너지를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해오셨던 그런 다양한 사업들과 활동들이 사실은 산촌활성화지원센터가 수행해야 되는 역할들입니다.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진흥원은 금년도 9월에 8월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저희 산촌활성화지원센터라는 법에 나와 있는 역할에 따른 명을 그대로 저희가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촌활성화지원센터 내에 2개의 실과 1개 팀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먼저 첫 번째는 임업인 양성실입니다. 제가 임업인 양성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반 국민이 산촌으로 들어와서 산촌에 산다라는 개념을 조금 벗어나서 산촌에 관심 있고 산촌은 뭐지? 저희 가면 참 기분 좋아. 놀러를 가는 것도 좋고 다른 어떤 활동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좀 관심이 있는데 어느 산촌을 가면 재밌고 좋아요? 맛있는 것들이 많아요? 볼 것이 많아요? 혹은 살기가 어디가 좋을까요? 뭐 이런 것들 등등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것이 저희 양성실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된 것들이 이제 임업인으로 가기 위한 분들에 대한 교육, 상담, 컨설팅, 지원 등등을 저희가 수행을 할 계획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의 임업인이 되기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양성을 하는 업무도 함께 수행을 할 겁니다. 자, 이제 도시민들이 이제 이런 저희들의 다양한 역할들을 통해서 이제 산촌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재배 기술도 배워봤고, 어떤 분들은 펜션 사업이나 아니면 카페 사업도 해봤는데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임업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무언가의 활동을 하고 싶다,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산촌창업지원실이 이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 과정을 저희가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청년 살림에 대한 창업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임업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사업들을 산촌창업지원실이 수행을 합니다. 이 2개의 실이 저희가 산촌활성화지원센터 내에서 역할을 담당을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이런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수행해야 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도 새로 발굴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논의와 대화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사업들도 발굴하고 구체화시키는 과정도 앞으로 저희가 해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역할입니다. 사실은 요 한 장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일반 사람들이 흔하게 말하는 것처럼
GNP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늘어나게 되면 사람들의 그 여가 활동이나 문화 활동이 다른 방향으로 많이 바뀌게 된다고 보죠. 대표적인 게 상업물이 넘어가면 요트 산업이 되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기존에 저희는 생각을 했을 때는 뭔가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특별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인간에 대한 본능적인 그런 욕구들이 숨어 있지만 사실은 자연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숲은 그렇게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주 훌륭한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우리는 이런 숲을 활용을 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해결문들을 갖고 접근을 했는가, 여기에서 생산활동이나 소득활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산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전달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 꼭지로 잡고요. 다음은 그런 일반인들에 대한 니즈가 우리 숲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숲에서 소비활동을 하고 다시 재생산을 하는 그런 일련의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숲과 산촌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활동들을 하느냐를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고 움직여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는 생산자인과 동시에 소비자인 우리 공간으로서의 산촌,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 그 안에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청정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새로운 하나의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산촌을 알리고 발전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귀산촌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정보, 어느 지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느 지역에 어떤 문화가 있고 그런 문화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싶고 어떻게 정착을 하고 싶고 등등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산촌에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자연이 갖고 있는 자연과 문화라든지 아니면 여러 다양한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소득 활동을 영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저희 산촌활성화지원센터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산촌 모델을 구축을 하고 이런 모델을 계속 발전을 시켜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저희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큰 미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산림청과 함께 저희가 적어도 지역 단위에서 이런 현장에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가치 활성화지원 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이런 자산들을 가지고 홍보라든지 사업 설계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고,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네트워킹이라든지 아니면 사업화라든지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사업화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원하고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들을 저희가 해나갈 계획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생활 인구를 많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도심 및 산촌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그 산촌 주민 수 자체가 정량적으로 늘어나는 게 중요하지만,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5도 2촌, 4도 3촌이 되는 그런 것들을 기회 삼아서 일단은 산촌으로 많이 즐겁게 올 수 있는 생활 인구를 늘리면 좀 산촌도 북적북적해지고 사람 소리도 많이 들리고, 그러면 산촌에도 편의점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이고, 편의점이 많이 생기면 젊은 분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저희 산촌활성화센터에 대한 산촌활성화지원센터에 대한 대략적인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세 개째 대표님들이 성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는 잠깐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산촌 활력 특화 사업 올해 새로 생긴 신규 사업입니다. 기존에 이제 산촌 공동체 활성화 지역 사업이 있었는데요. 23년에 이제 완료가 되었고, 저희가 이제 기존 사업 대비해서 지역의 앵커 기업들을 좀 넣어서 기존과 다르게 산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 기여하고자 산촌 활력 특화 사업을 올해 새롭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8억 정도 됩니다. 2024년에 산촌 활력 특화 사업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저희가 사업의 모델 개발 요건과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민간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해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총 10개 지역인데요. 양평, 횡성, 평창, 그리고 문경, 김천, 영양, 그리고 청량 이렇게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남부 번역은 거창, 순천, 천안 이런 식으로 심사를 통해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2024년 산촌활력 특화 사업은 총 지역의 특화 모델을 10개소를 발굴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를 활성화하는 매출액 증가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특화 모델을 운영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자립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올해 사업을 하다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 부처랑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저희가 개선 사항으로 이제 생각한 것은 산촌 활력 특화 사업의 후보지에 대해서 그동안 지자체가 공모하는 방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공모하는 방안을 현재 논의 중이고, 내년에는 올해는 10개소를 이제 단년 사업처럼 이제 진행된 바가 있었는데, 좀 평가를 통해서 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몇 개소를 선정을 해서 단연에 걸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산촌 생태마을이랑 농업협력재단과의 MOU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저희의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고요. 저희가 발표해 주신 김현근 이모미 양성실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한 분만 이렇게 하고 나중에 또 네네네. 네네. 아닙니다. 산촌 활성화 센터는 법이 20년도에 20년 12월에 개정 21년도에 시행이 됐고요. 지금 법적으로 산촌 활성화 지원 센터라고 유명한 이건 질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정도 안 돼 있어요. 그건 이름이 가만히 보시면 계산도 산촌 활성화 지원 센터가 아니라 종합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산촌 활성화 지원 센터라는 것은 지금은 현재는 진흥원만 지정이 되어 있고요. 유사한 이름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그런 건데요.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활성화 잘 되면. 이제 어쨌든 또 작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저희는 좀 이렇게 어쨌든 도에 하나씩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8개가 10개가 5개가 이거는 조금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원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렇게 안 되는 것을 자꾸 이제 좋게 이렇게 포장하는 오히려 더 오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확히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저에게도 주셔서 일단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아직은 저희 넉넉한 예산을 확보를 한 상황은 아니어서 저희가 어쨌든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산림청도 지금 열심히 같이 앞장서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되게 작은 예산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더라도 어떤 거는 내년부터 하고 어떤 거는 후내년부터 합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조금 더 구체화되고
좀 명확해지면 그때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촌 활성화 지원센터는 산림청장이 지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청에서 지정을 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같이 이제 논의는 해볼 수 있고 저희는 이제 같은 센터가 지정이 되면 같은 센터끼리 협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해야 됩니다. 혹시 관련해서 계장님 답변 해주세요. 예. 그러면 다음은 산촌 활력 특가사업 성과 공유가 있겠습니다. 순서대로 이제 세 개 번역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첫 번째는 북구 번역입니다. 한국농산어촌 네트워크 김소민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북부산촌은요, 앞에서 보시겠지만 기차가 다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북부 권역 산촌, 북부 권역이라는 말에 맞게 권역별로 흩어져 있지만 개인 플레이어가 아니라 서로 협업하고 가르고 있는 학습 역량을 좀 공유해서 앞으로 이제 사이클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처음부터 설계를 했고요. 지역마다 산림 자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인구, 그다음에 수요, 그다음에 산림 자원에 맞춰서 양평의 경우 청년 임업인 특화, 횡성의 경우 산림 관광 치유 특화, 평창의 경우 임산물 가공 미식 특화 이렇게 했었고요. KTX를 한번 타면은 북부권역 산촌 마을 한번 쭉 한번 돌 수 있는 이런 코스로 설계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랑 15분이죠. 제가 발표 15분 동안 20분 동안 북부권역 한번 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다. 앞서서 실장님 두 분 말씀해 주신 대로 산촌 자원을 활용한 사실 특단의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데 이것은 민관 협력으로 좀 가야 될 방향이고요. 무엇보다도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합니다. 돈을 벌어서 주민도 돈을 버는 즐거움, 청년도 사는 사람도 일하는 즐거움, 또 중간 조직도 내가 잘 지원했더니 보람이 있어 라고 느끼는 이런 즐거움이 세 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핵심은 산림 자원을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는 수치들이 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촌을 어떻게 하면 활력을 가져볼까? 자,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고령화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솔루션이 첫 번째는 유입이죠. 그래서 유입은 청년을 타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양평에는 청년 임업인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서 유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했습니다. 유입을 위해서 창업이라는 툴을 써서 무기를 써서 산촌 활력을 좀 조정을 해봤고요. 횡성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도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데이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된 산촌 주민들이 아이를 더 낳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나이가 많아도 산촌에 사는 거는 괜찮아 이런 프로그램들을 모델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평창 같은 경우는 올림픽 특수로 인해서 교통편도 많아지고 사실 인구의 밀도는 낮지만 관광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평창이라는 산촌에 대해서는 관계인구, 관광을 통한 관계인구를 유치하는 솔루션으로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양평은 궁극적으로는 창업을 통해서 정착, 횡성은 돌봄 서비스를 연계를 해서 산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 평창은 관광을 통해서 더욱 자주 산촌을 방문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양평부터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청년 임업 클러스터, 양평 청년이 임업으로 창업하고 싶다면 모든 게 어디에 있냐면 양평에 있어 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들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이제 한국농산어촌 네트워크는 컨설팅과 이제 자원 연계를 진행하고 앵커 기업인 수미마을을 바탕으로 산촌 숙박시설을 갖고 있는 산촌 생태마을들이 청년들의 워케이션을 돕고 청년들의 사업 창업이라든지 시제품 개발들을 돕는 구조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5개 팀을 선발을 했고요. 이 과정은 양평군과 함께 선발을 해서 청년 총 14명이 90일 동안 산촌 마을에서 워케이션을 하면서 창업 아이템들을 실제 개발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험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가동이 되지 않았던 가공 공장이 30일 동안 계속 풀타임으로 이제 가공이 되었고요. 오늘 여러분 밖에서 시식해 보셨던 표범호 소스를 만든 비건 6호가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게 있습니다.
임산물 가공으로 창업을 하면은 청년이 가장 잘 창업을 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지만 청년들이 처음부터 모든 장비를 갖고선 창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산촌 마을은 가공시설을 열어주고 청년들은 그곳에서 내가 해볼 수 있는 다양한 실험들을 마음껏 해보고 그다음 마을하고 청년이 함께 판매를 하는 이런 구조들을 이번 북부권역 산촌 사업을 통해서 해볼 수 있었습니다. 산음 달빛마을의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다른 일반 농어촌 개발 사업을 통해서 연계해서 숙소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90일 동안 청년들이 어케이션을 통해서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서 스마트웍스와 비슷한 사례를 저희가 여기서 산촌에서 한번 해보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꾸준히 청년 임업인을 육성하는 교육들 그리고 청년 귀농 장기 교육 같은 것들 계속 연계해서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산촌에서 청년층이 창업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과정들을 주민들이 또 저희 같은 이제 회사가 같이 함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은 이 친구들은 임업부 회사가 되는데 필요한 40시간들도 다 이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의 열심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좀 잘 되려면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럼을 진행을 했고 양평 청년 임업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 사업이 조금 이제 종료가 되더라도 청년 임업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운영 주체들이 좀 돌아갈 수 있는 구조들을 좀 만들어놨습니다. 포럼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얻은 또 하나의 좀 장점은 많은 청년 농업인 조례들이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근데 거기에 임업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누락되어 있거나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청년 농업인 조례 안에 임업인까지 넓게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지금 이 포럼을 통해서 사업을 지금 군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 앞으로 이제 이 양평에 나아갈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양평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임업이나 산촌에서 임산물이라든지 이런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자체에서 조례로 포함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좀 필요한데요. 이 부분들이 지금 시작이 됐고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유시설, 청년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들을 랩스케일에서 양산까지 갈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들이 이런 산촌 앞으로 청년들이 산촌에 창업해서 정착하는 좀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특화된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횡령인데요. 고령화된 지역이고 산림 자원들, 국립 산림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이런 자원의 특성을 활용해서 치유 관광 쪽으로 좀 특화 모델을 잡아봤는데요. 네. 그래서 산림 치유가 그동안은 개인의 열심, 치유 지도사의 어떤 노력으로 노동집약적인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ICT 헬스케어 회사랑 매칭을 해서 산촌에 있는 주민들이 조금 더 쉽게 산촌 치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주민들이 돌봄 서비스를 외부에 가서 받거나 요양원에 가서 받는 대신 산촌 마을에서 받을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후에는 돌봄 서비스를 보건소나 도시에서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산촌 마을이 가장 돌봄을 잘하는 곳, 산촌 마을에 가서도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들로 만드는 모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촌 마을에 계신 대표님들 대상으로 치유 프로그램 컨설팅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산촌 마을에서 마을이 하고 있는 것들은 사회적 가치를 환산했을 때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어서 산촌에서 공동체 활동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운영될 경우 경제적 요소로는 얼마가 가치가 창출되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임팩트 투자 영역으로 연결할 수 있는 지금 평가들도 횡성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횡성구 산촌형 사기 서비스 활성화 포럼을 통해서 횡성의 가장 큰 병원 대성병원인데요. 대성병원의 의료재단하고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 의료재단에서 하는 어떤 치유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산촌 마을로 가져올 수 있는 지역 내 민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촌 치유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나의 웹방이라든지 비친습적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감정들을 사실 그동안은 좋았어요 하고선 이제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계속 치유 프로그램을 올 때마다 나의 나아지는 것들이 자동으로 관리되는 이런 것들을 현재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산촌마을이 치유, 나의 돌봄, 나의 건강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병원 다음에 곳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를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게 횡성 모델의 이제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횡성은 이미 고령 친화도시에 선정이 되면서 조례가 이미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고령화된 분들의 의식주의 정책적으로 지자체에서 서포트가 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이것들을 읍내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산촌마을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북부 건여 산촌사업에서 횡성 지역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인구를 유치하기 위한 평창의 사례입니다. 무주도 83%지만 평창도 83%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창 같은 경우는 도내 인가 생산량이 1위인데요. 아직 이런 생산은 많지만 브랜드화된 부분들이 아직 갈 길이 먼 지역입니다. 그래서 임산부를 중심으로 미식을 경험하면 평창 산촌이 최고야! 라는 슬로건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숲티움 산림 미식 개발이라는 프로그램들을 해서 숲에서 채취하고 수확하고 먹어보는 이런 경험들을 관광으로 꾸준히 이어가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업들은 북부건설 산촌 사업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산촌마을에서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그것이 산촌마을의 일이었나? 일은 열심히 했지만 이 산촌마을의 핵심 아웃풋이었는가라고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을 모아서 이제 정리를 한 이런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콘텐츠들이 결국에는 산촌에서 상품으로 나아가고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했고요. 지금 이번 사업을 통해서 21번의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52명의 조합원이 늘어났고요. 80가지의 식품, 미식 아이템들을 개발했고 1,800만 원의 이제 소득을 창출한 성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숲 도시락을 이렇게 꾸준히 만들어서 상품화를 해보고요.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저희 북부건역의 좀 특성은 이 임업진흥원의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의 산촌마을하고 지자체를 연결하느냐가 굉장히 핵심이었는데요. 포럼을 통해서 임산물 기반 K푸드 미식 관광이 평창 산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산촌이라는 마을이 산림 미식 특구와 같은 어떤 특별한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꼭 산림청의 예산이 아니어도 지자체 예산으로 혹은 국가 중앙정부 예산으로 산촌 주민들이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비즈니스들을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가장 큰 장점 그리고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들은 대표자 회의와 상호 학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달 만나서 했던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평창에서 했었던 좋은 미식 프로그램은 횡성으로 또 공유하고 횡성에서 했었던 또 좋은 아이템들은 평창이나 양평으로 공유하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성과를 또 같이 공유하고 성장하는 과정들을 좀 같이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그 권역 내에서 학습된 내용들과 성과들이 같이 쉐어하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사업들을 통해서 각자 이제 산촌마을에서 해보고 싶었지만 해결이 잘 되지 않았던 오랜 수건들이 해결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알려주셨고요. 네, 앞으로는 지금 올해 첫 시즌을 통해서는 지자체 행정 태도가 많이 변화됐습니다.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선해 주신 부분도 있고요. 적극적으로 전담 직원을 배치해 주신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태도 변화가 굉장히 큰 성과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사업들이 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면 또는 또 다른 행안부나 중기부 사업들을 매칭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가속화와 규모화, 안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서민 대표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희 2부 특가사업 성과랑 3부 산촌 활성화 포럼은 저희 오픈 토론 시간에 한꺼번에 질의응답 시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중부건역입니다. 지역다운 레이블 장상기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중부권역 담당 PM을 맡고 있는 장상기 대표입니다. 저희는 4개 지역을 진행을 했는데요. 시간상 아주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제 4개 지역을 하면서 그 기존의 산림청과 인업진흥원의 산촌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들의 좀 방향을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좀 달리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요. 사실 산촌 마을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좀 페이스메이커 같은 동력을 좀 먼저 만드는 작업을 해야 산촌을 좀 접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의 어떤 사업 철학은 일단 돔을 만들자, 지역에서 작게라도 움직일 수 있는 가벼운 기업을 만들고 그것들의 힘을, 비즈니스를 명확하게 해서 눈에 보일 수 있는 이 친구들이 정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력을 키우고 그걸 통해 지역의 기산촌인과 기촌인들의 관계를 맺게 만드는 것들, 그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활력들이 어떤 뭐 매출액도 있고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지역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좀 기획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협력 구조를 만들자가 저희의 기조입니다. 저희는 크게 4가지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김천, 이제 풍촌, 산촌 생태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나본 마을 중에 정말 자원이 없는 힘든 마을입니다. 그나마 제가 이 마을에서 정말 가능성이 있다 생각했던 거는 우리 이제 매니저님, 서민경 매니저님을 만나게 되고 이분하고 하면은 정말 새로운 산촌을 좀 재밌게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모델은 이제 일본의 구마몬 모델입니다. 구마몬이 사실은 브랜드 디자인 상을 받았는데 그 받은 이유가 예쁘게 만들어서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민간도 무료로 쓸 수 있게 사실은 이걸 열면서 아주 많은 기업들이 그 구마몬의 캐릭터를 이용하면서 지역 캐릭터를 사용했는데 저희는 이제 산촌마을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원만으로 이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 풍촌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수도산이나 치유해수 그 다음에 이제 오삼이라는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를 마을이 흡수해서 그 마을의 정체성을 좀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만들자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문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행안부 사업을 통해 청년마을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가장 고민됐던 부분들은 이제 지역의 청년들이나 뭐 30대, 40대가 제2의 인생을 살 때 일자리보다 먼저 그 지역과 친해지는 방식은 결국에 지역 주민과의 대화, 지역의 매력을 알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는 그 과정을 설계하는 학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사촌을 하려면 뭐 집을 알아보고 기술을 배우고 일자리를 보고 그 전 단계에 대한 학교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기산촌 활력학교라는 테마로 모델을 만들었고요. 2단계에서는 이제 이 지역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역의 임업인들의 농장을 가본다든지 목재 체험장을 가본다든지 마을들을 가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좀 경험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자 이 형태였고요. 영양 같은 경우에는 그 군의 인구보다 많이 오는 정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곳에 떨렁 있는 개인 카페 이 공간을 정말 많은 기산촌 크리에이터나 마을의 그런 정보들을 발신할 수 있는 공동의 우리 모두의 편집샵 같은 걸 만들 수 없을까 이런 모델을 통해서 산촌 활력 편집숍이라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청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가 창업을 시켜놓고 그 뒤에 마케팅을 아무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업률이 70% 이상이 되고 있는데 일본의 이제 소라노 사토라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 민간 조직들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산촌만 전담하는 전담 여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촌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수시로 리뉴얼을 하고 여행사를 만들어서 인바운드를 하는 전담 여행사가 있는데 저희도 이제 청양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함께 다양하게 창업한 곳들, 그다음에 산촌 마을들을 연계해서 그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여행사를 창업시키자 해서 저희는 이제 산촌 활력 여행사 이렇게 4가지의 모델을 저희가 도전을 했고요. 산촌, 평촌, 산촌 생태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는 치유의 숲이나 또는 이제 무을계곡에 오는 트레킹들을 단체를 대상으로 팔 수 있는 물건을 좀 만들자. 그래서 사실 일반 민간인은 2달 정도는 걸리는 시간이었지만 사실 어르신들하고 또 사무장 매니저님하고 직접 견학도 가고 셰프와 함께 딱 하나만 잘 만들자. 메뉴를 여러 가지를 해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메뉴를 만들자. 이러한 포인트를 갖고 피크닉 세트를 만들어서 최근에 200개나 밤에 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 이제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오미자 캐릭터는 사실 지자체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패키지부터 이제 다양한 굿즈들을 좀 실험적으로 만들어서 사실 마을이 일할 인력이 없는데 자꾸 뭘 만들려고 하니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IP 사업들을 통해서 팔기만 하면 어느 정도의 시효 수수료를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캐릭터 굿즈들을 이제 전시되어 있지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시와 마을이 함께 운영하는 캐릭터 겸 인근에 있는 산촌 관광 안내소 같은 역할의 매장을 하나쯤 좀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현재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는 명확하게 문제 해결을 꼭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성과를 꼭 경험할 수 있게 만들자라고 해서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파일럿도 해보고 직접 제품을 만들어서 오늘 당내품으로도 이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형태들을 거쳐서 소비자들은 이제 무엇을 생각하는지 또는 치유의 숲이 우리의 고객이라면 어떤 고객들이 오는지 이런 것들을 매니저님이 직접 다 다니면서 공부를 하셨고 셰프도 김천까지 내려가 주셔가지고 우리 문경의 팀과 함께 개발하는 과정들을 거쳐왔습니다. 네, 그래서 디자인 톤도 조금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제 이것들이 나중에 또 다른 뭐 매주를 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이제 기반 베이스를 하는 브랜드 작업들을 저희가 했고 제작까지 했습니다. 캐릭터들도 주문만 하면은 마을에서 언제든지 구매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세팅을 했고요. 두 번째 이제 문경 달빛 탐사학교는 기존의 이제 지역의 활동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하자 이러한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역에서 어떤 창업 관련된 아니면 기촌 관련된 경험들이 외부의 강사를 부른다든지 너무 딱딱하게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들을 조금 하고 있는데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 우리 마을에 일을 하는 기산촌 선생님들 또 미리 내려와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현장형 교수로서 참여를 해서 실제로 이제 내려오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들을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세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작은 일을 경험할 수 있는 비즈니스 공간들을 직접 달빛 탐사 학교에서 마련하셔서 주민들의 편집숍과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펍 등을 이용하면서 한 달 살기를 하는 친구들이 거기서 알바를 하면서 아주 소일거리의 비용들을 벌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었다는 게 저는 이제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듯한 하드웨어의 학교가 아니라 우리 동네 전체가 산촌 마을 이장님이 선생님이 될 수 있고 하는 형태들의 열린 기산촌 학교를 어느 정도 구성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이제 기업 유치들을 통해서 워크숍들을 운영하는 꼭 청년들의 기촌뿐만 아니라 마을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의 형태들을 어느 정도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 90명 정도 받았고요. 프로젝트들은 정말 쉼없이 얘기했는데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부분들은 오른쪽 맨 끝에 보시면 이제 내려와서 목공을 하고 있는 청년분이신데 사실은 이제 자기의 재능을 누군가와 소통할 일들이 많지 않은데 이 기산촌 학교에 온 친구들이 직접 만들어보고 그 가구들을 판매점에서 직접 이제 판매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날 매출이 90만 원 났거든요. 첫날 오픈한 날이었는데 정말 감사한 날이었고 지자체에 위탁받은 이제 문경세제에 있는 주막입니다. 이런 것들을 외부에 아무 데나 주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달빛 탐사 학교에 위탁을 줘서 또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친구들이 이곳에 가서 작은 일을 경험하는 형태들 이러한 이제 시스템들을 좀 만든 것들이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독보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러한 모델들을 좀 체계화시켜서 기업의 연수까지도 책임지는 모델을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영양 카페 자작인데요. 서울에서 5시간 이상 걸리는 곳입니다. 한 달에 2번씩은 아마 간 것 같은데요. 이 대표님은 정말 카페 까차도 모르고 정말 기산촌 한지 5년 됐지만 정말 고립되어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이분이 명양에서 가장 핫한 카페를 혼자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만나게 됐고 자칫 잘못하면 마을에 어떤 좀 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이분이 흔쾌히 우리 카페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역과 연계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좀 고민들을 이야기해 주셨고 저희는 우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가장 시그니처 메뉴인 이제 메뉴 인산물 음료들을 좀 개발을 해서 그래서 카페 정체성 브랜딩 작업들 이러한 것들을 좀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카페에 온 고객들이 다음 코스로 산촌을 갈 수 있도록 8곳의 산촌들을 취재하고 사진을 찍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갤러리 형태로 이제 꾸몄습니다. 그런 방식들을 또 아울러서 영향이 되는 기산촌인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대부분 다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의 물건을 직접 다 컨설팅을 해서 이 공간에 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 유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카페에 직접 카페 컨설팅부터 저희 크리에이터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편집숍에 한 25% 정도를 좀 할인해달라. 그 대신 이런 모델이 좀 좋겠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8명의 크리에이터들을 발굴을 했고요. 정말 그분들이 이제 마지막 시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카페 자작 앞에서 이제 마켓을 열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을 잔치가 있는 날이었는데 사실은 마을 분들하고 조금 이제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마을에서 흔쾌히 우리 얘네들은 우리가 팔고 있는 물건이 아니니까 다음번에 마켓을 좀 같이 하자. 그래서 우리 마을에 먹거리가 팔고 있으면 너희들이 좀 굿즈나 이런 기념품을 판매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작은 소통의 연결고리가 저는 생겼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토대로 이제 마을의 빈집들을 이 크리에이터들이 가서 이제 매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든지 그러한 이 초기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 이제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아직 이제 갈 길은 멉니다. 그리고 인상 깊었던 거는 자작나무 숲에 이제 해설사분이 계신데 원래 사진을 좀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저작권을 드리고 이제 사진 엽서 공연 나올 엽서를 해서 좀 기념 엽서로 판매할 수 있게 이런 방식들을 해서 기산촌 크리에이터들 8분이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고 저 위쪽에 보시면 같이 이제 마켓을 하면서 아마 그 공간을 잘 꾸며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량 한스프 여행사입니다. 이제 저희가 뭐 다 똑같이 공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 모델만큼은 산림청에게 꼭 전달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모델인데요. 산촌마을은 정말 열심히 해도 우리나라의 관광시장이 마을에서 대응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트렌드에 너무 민감하고 또 그것들을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들을 마을들이 사실 갖고 있지를 못해서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페이스메이커 같은 여행사가 꼭 있어야 되겠다. 이분들이 산촌 마을의 자원을 관리하고 봄, 여름, 가을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들을 좀 고민하게 됐고요. 현재는 이제 그래도 지자체에서 산촌 그 농촌 생태마을 협의회들과 함께 내년도에 좀 상품 개발을 같이 하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겁도 없이 여행사를 창업해 주신 저희 앵커 기업에게 너무 사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 계획을 쓰고 이제 브랜드를 만들면서 이제 좀 그런 과정을 했을 것 같아요. 미치겠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3가지의 실험들을 했는데 우선은 기업들 간에 좀 친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기업들이 서로를 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마케팅을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는 기업들은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이나 휴양림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그 공간을 조금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들을 만들었고 마지막에 사실 끝판왕인데 우리 그 상권마을 위원장님이 그래도 안면이 있어서 너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상권마을이라는 테마를 저희가 이제 숙면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여행을 좀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임원진흥원 분들하고 지자체 분들을 모셔서 산촌마을한테 모든 거를 개발하고 운영하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여행사를 통해서 이 공간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모델을 해서 이렇게 3가지의 사업 규모를 조금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뭐 사업과 관계없이 창업들을 해왔고 내년에도 이제 이분들은 살기 위해서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뭐 저희는 이제 앞으로도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네트워크를 맺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 그래도 두 분은 사실 이제 영업 중이어서 못 오셨는데 오늘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 간단한 그래도 소개를 좀 드리고 소감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짧은 시간이지만 좀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의 서미경 매니저님이신데요. 그 소감 한번. 제가 오늘 발표를 너무 못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천 평촌 산촌생태마을의 운영 매니저를 맡고 있는 서미경입니다. 저희 평촌 산촌생태마을은
입업진흥원에서 20년, 21년, 23년, 3년 동안 공동체 지원 사업을 받아서 마을 카페를 좀 떠나게 시범 운영 중이었어요. 근데 저희 다력으로 운영하려고 하니까 조금 모자란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았는데 이번 활력 사업을 통해서 조금 전문가들의 직접적인 조언도 얻을 수 있었고 조금 필요한 물품들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아서 조금 저희한테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이런 사업을 연계할 수 있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달빛 탐사학교 디렉터님이십니다. 김현희 대표님. 잘 창업할 때부터 저는 만났었는데요. 한번 소감을. 안녕하세요. 문경에서 왔고요. 박현이라고 합니다. 같이 살자 협동조합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2020년에 행정안전부 사업을 통해서 청년마을이라는 것을 시작을 하면서 저는 고향이 문경이거든요. 고향에서 혹은 이제 이주해서 저희 지역에 좀 살아보자 하는 친구들을 더 많이 만드는 일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달빛 탐사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중앙부처 사업이고 또 지자체로 연결이 계속 되다 보니까 매해마다 이게 비즈니스화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내년에도 하냐? 내년에도 하는 건가? 이러면서 저희는 계속 거의 반 봉사 활동에 가까운 그런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에 저희가 이걸 만들어가고 있는 저희가 살아남아야 더 많은 사람들이 뭐 문경이 어딘지, 문경이 살만한 곳인지를 바라봐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공고히 하는 과정을 이 강상기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문경 전체를 하나의 학교로 만들자라는 이제 꿈을 가지고 지금 이제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 받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재밌게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감동적인 발표해주신 장상기 대표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네, 서미영 매니저님, 박현희 대표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분위기를 이어서 세 번째 발표를 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남부 번역이고요. 새벽 ENC의 이정민 사무처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부번역 PM을 담당했던 이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장성기 대표님께서 워낙 감동적인 발표를 해주셔서 제가 다 들립니다. 남부번역은 3개 지역을 담당을 했습니다. 전북 진안, 경남 순천, 그리고 경남 거창을 담당을 했고요. 제가 발표드린 부분은 진안과 순천까지는 제가 진행사항을 다 발표드리고 거창은 우리 담당했던 도전에 상 받았던 고유상 고라니들에서 직접 발표를 하겠습니다. 사업 모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은 진안하면 생각나는 마이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이산이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탑사를 중심으로 한 남부 지역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 홍삼이라든지 산림자원으로 활용한 북부 마이산 지역은 또 상대적으로 방문객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북부 마이산 지역, 산촌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사업을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계속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은 송강변에 있는 고동산을 저희가 산림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송강변 자체가 앞에서 우리 오전에 발표에서 이 면 단위가 유지되기 위한 인구가 최소 3,000명이라고 했는데요. 송강면은 실거주 인구가 1,200명 정도 되는 산촌 지역입니다. 면 지역에도 식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면 안에도 면 사무소 앞에도 그 정도로 적은 지역이고 송강사 조계산이라는 송강사 유명한 관광지가 있지만 사실 여기를 거쳐갈 뿐이지 실제 이 안에서 면 지역에서
뭔가 생활 인구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순환 인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이 인도를 활용한 산업자전거 명소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거창은 북산면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 수변마을이라는 전통문화마을이 있습니다. 산림청에 이런 산림청에서 이제 지정한 국가문화자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과 우리 앞에서 소개했던 지역 청년들이 함께 산촌 로케이션, 숲속 산촌 로케이션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진화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화의 컨셉은 마이산이라는 이 탑사가 있고 소원을 빌로도 많이 오고 이성계의 그 소원에 관한 전설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이로드 소원을 걷다라는 소원을 테마로 한 거점 공간 조성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목표는 사실 진안 관광의 거점을 만들겠다. 그래서 진안에 가면 꼭 방문해야 되는 한 플레이스로 만들자라는 게 목표였고요. 이걸 통해서 방문객이나 수익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이게 뭐 단일 하나의 그 법이 또는 우리 파트너로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지역에서 많은 우리 공동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이 만들어진 소업 공장소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 공연이라든지 전시, 또 체험 행사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하고 또 지역 공동체들이 협력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갔을 때 이 기존의 공간이 마이스케치라는 공간이 있었는데 식당 카페 체험을 하는 복합 공간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칸막이가 많고 어수선하고 체험 공간이 적었습니다. 이렇게 딱 칸막이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거점 공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소음 공작소를 신규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체험과 문화 전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조성을 했고 식당은 이렇게 다 터서 식당과 카페로서의 그 기능에 충실했고 이렇게 체험과 전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성과로는 우선 소음 공작소를 여기가 원래 장어집이었어요. 장어집이었는데 문을 닫아서 저희가 이런 공간을 손수 이렇게 지역분들과 함께 만들어서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소원의 축제라든지 마이로드 소원 체험 등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저희가 이제 마이로드 축제 그 시범 행사를 했던 건데 여기서 체험장도 하고 그 마이산을 직접 방문하고 또 이런 영상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임산물 피자라든지 쿠키 체험들도 운영을 합니다. 그런 걸로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다양한 공연이나 전시들도 유치를 해서 어쨌든 활성화해서 지역 주민들 또 방문객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위해서 지역 축제도 굉장히 많은 축제들에 저희들이 직접 소원의 종 체험이라든지 다양한 체험들을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순천입니다. 순천은 산악자전거를 테마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순천 부동산이 송가면 자체 인구도 1200명 정도라고 말씀드렸지만 방문객이 극히 적습니다. 제가 다니는 동안에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등산객을 본 적이 없습니다. 등산객 본 적이 없고 주말에 자전거 타러 오는 정도 몇 명 정도였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정말 산악자전거가 맞지 않나. 보통은 이 방문객이 많은 산악자전거를 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테마를 잡았고 면장님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코스 개발과 자전거 대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목표는 산악자전거 명소화라는 게 저희 사업 목표고요. 이 명소화를 위해서 일단 지역에서 이걸 추진할 사업단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명소화를 위한 추진 사업단을 조직을 하고 산악자전거 코스 개발과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 사업단, 추진 사업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외 유치, 또 수익 사업을 개발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주민 추진단을 조직을 했는데요. 이름은 성남 부동산 명소화 추진 사업단입니다. 청년회를 중심으로 마을 발전위원회, 또 청년회, 자치위원회, 이장단 이렇게 참여를 하셔가지고 추진단을 만들었고요. 이분들과 함께 부동산 산업자전거 코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최종 코스는 이렇게 지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순환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을 들어갔다가 이렇게 순환인도를 돌아서 다시 면으로 복귀하는 코스고요. 약 30km 구간인데 이게 저희가 차를 타고 돌아보니까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자전거는 2시간이 안 걸립니다. 네, 자전거가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코스 개발을 했고 이 코스를 저희가 점검을 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2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 1차는 전문가분들 모시고 저희가 안전이라든지 코스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실시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모집을 해서 2차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전거 타는 모습이고 가다가 이게 방송이 가시 때문에 빵꾸가 나더라고요. 빵꾸 때문에 모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업 자전거 로고나 기념품 제작한 모습이고요. 밖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시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 순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악 자전거 올해 시기상으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코스를 개발하고 10억 사업 5년 정도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마을 자치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하면서 어쨌든 이걸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년에 자전거 대회를 소규모라도 열어서 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보시면 수계 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댐이 저수지가 있어서 그 저수지 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이 아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 자금을 이용해서 내년에 사업 대회는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고 내년에 저희가 산철축입니다. 죄송합니다. 철축 축제 때 산악 자전거를 소규모로 개최를 하고 이걸 경험 삼아서 나중에는 순천시장배라든지 아니면 산림청장배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달고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지금 로드맵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창입니다. 거창은 로케이션인데요. 제가 여기는 거창은 굉장히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그 지역 자원이 있는데 사실 이게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앞에서도 발표하시는 거 들어보셨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연계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이런 자원을 가진 마을과 역량 있는 청년 그리고 전문성 있는 기업을 연계를 하자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마을이 가지고 있는 숙박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도교성 브라질 청년 사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 그리고 이타 도지라는 관광 컨설팅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결합을 시켜서 이제 이런 로케이션이라는 산촌 로케이션인데 청년들이 지은 이름은 숲속 로케이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함께 했던 청년이 발표를 하고 소감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모두 식사하고 나시고, 지금 오후 시간이라서 나른하실 텐데, 기지개 한번 펴시죠.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먼저 저희 소개를 직접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한국입업진흥원과 저희 이정민 프로젝트 매니저님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그산 고라니들 박영민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산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귀농 기촌한 청년들, 청년 농부들 10인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네, 오늘 그 10명 중에 5명이나 참석했습니다. 저희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라니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목례 한번 해주세요. 네. 2명이 잘 해주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돌배, 산양삼, 송이 등의 이제 임산물과 쌀, 콩 등 곡물류 그리고 여주와 아스파라거스 등의 과채류와 딸기, 사과 등의 과실류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그 산촌 자원을 활용한 산촌 로케이션 프로그램 개발 및 상품화하는 미션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미션을 받아가지고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산촌에서 즐기는 숲속 로케이션이라는 컨셉으로 산촌화력 특화 사업을 진행하고요. 저희 잠시만요.
그래서 네,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저희 지역의 관광 플랫폼이나 기업, 대학과 교류하여 시범 사업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활용했던 사촌 그 자원인데요. 북상면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이에요. 봄이면은 이제 늘어지는 벚꽃, 예, 능수벚 능수벚꽃이라고 하나요? 예, 그 늘어지는 벚꽃들이 유명하고 또 수국화도 유명하고 수달래도 유명합니다. 예, 그리고 여름이면은 월성계곡이라고 서출 동물길이라고 해서 서쪽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뻗는 10km 이상 뻗어지는 긴 계곡이 있어서 여름에는 이제 계곡을 찾는 사람들이 많고 가을에는 단풍이 수려해서 단풍 관광객이 많고 저희가 북상면이 우주랑 바로 인접해 있어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 겨울에는 또 눈을 즐기러 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국가산림문화자산과 임업 부계자가 운영하는 농장이나 잣집, 농인사물 체험장, 숲체험 휴양마을 등을 다양하게 활용해가지고 숲속 워케이션을 준비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워케이션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제 지역의 다양한 그 자원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수시로 만나서 지냈던 회의 모습과 저희가 그 제작한 이제 굿즈들 모습이고요. 저희가 1박 2일과 2박 3일 진행했던 일정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체험단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3회를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모객을 해가지고 모객 행사 1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4회를 진행하였고요.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총평은 1박 2일은 너무 짧다.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청들이 많았고 이번 시범사업 중에 그 웰스테크 그리고 미더스 콘텐트 등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 활동을 이쁘게 봐주신 기업들과 MOU를 맺게 되어서 저희가 향후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객 수요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 및 사촌 체험 프로그램에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고요. 지역 경제와 청년 농업인들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지역과 지자체에서 저희 활동에 관심을 많이 주셔서 군에서 열리는 행사에도 계속 초대를 해주시고 있고 자주 있는 부수님과 식사도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최대 업적은 이번 사업을 통해서 아주 경사가 있습니다. 제 본인은 절레절레 하는데 저희 멤버 중에서 이제 만남을 가져서 결혼을 하게 되는 친구들도 있고 내년 2월이면 출산 예정인 친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청년농부로서 앞으로도 산촌 지역에서의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했던 산촌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내년에는 지역과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산촌의 매력을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산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임업진흥원과 좋은 인연이 되어서 본 사업도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도규산 고라니들은 산촌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도규산 고라니들 박영민이었습니다. 네, 이정민 사무실장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도규산 고라니의 파이팅 넘치는 강현민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금 정확하게 2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오늘 가장 기대되는 3부 산촌 활성화 보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